또 보실까요? 네. 거기 33페이지 보시면 대지와 적용이 있죠? 우리 교재 이제 3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볼게요. 자, 전 이거 볼 때마다, 나중에 집 지으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가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저도. 네.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집을 짓게 되면, 자, 적용을 어떻게 할까? 이거 보는데, 일단, 자, 원칙이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적용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가 일단 조건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자, 적용 의무가 있다. 예외, 그럼 적용 의무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산속에 이제 녹지지역이에요. 산속에 이제 집 짓는데 거기에 적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은 적용할 필요 없다. 두 번째, 공장. 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그 공장, 이제 작은 공장이죠. 작은 공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 의무가 없다. 적용 의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성의 수원 반도체 혹시 가보셨어요? 삼성의 수원 반도체 이런 데 가보면 공장 되게 크잖아요. 반도체 공장. 거기에는 적용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거긴 크니까. 근데 여기는 1500 그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니까 바닥면적 합계죠.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니까 1500제곱미터면 굉장히 작은 건데 공장치고는 작은 거죠. 이런 경우라면 적용 의무 없다. 그리고 축사의 경우에도 이제 적용 의무 없습니다. 뭐 돼지 기르고 소 기르고 뭐 이러는데 이런 지역에는 이제 그 적용 의무 없죠. 그 짐승 그 변 가운데 가장 독한 게 제가 볼 때는 돼지 같아요. 돼지 옛날에 저희 집에서 그 돼지를 기르었는데 돼지장 옆에 큰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시골에 이제 그 거름한다고 동물 변 같은 거 이렇게 소엑스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크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보통 보면은 3년 이상 묵히거든요. 한 5년 정도 묵혀요. 그리고 거름을 쓰려면 그리고 10년 이상 묵혀요. 여기에 소 변만 넣는 게 아니라 별얘기 다 하죠. 소 변만 넣는 게 아니라 이게 풀이랑 같이 배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계속 묵혀놓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년 이상 묵혀 이거 쓸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한 5년, 7년 이렇게 묵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밭에다 거름 주는데 돼지 X는 밭에다 못 줘요. 농작물이 다 죽어요. 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축사, 아무튼 지금 적용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축사 옆에는 적용 의무 없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이제 가설 건축물이죠. 가설 건축물이니까 이제 금방 지었다가 금방 허무는 그런 건축물이 됐는데 이런 거에도 적용 의무 없다. 임시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그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자, 물류시설. 여기에도 적용 의무 없다. 자, 그런데 그리고 밑에 6번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물. 자, 이런 지역도 그 적용 의무가 없다. 지금 보면 우리가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 말은 지금 도시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그 자연적인 어떤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에는 그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적용 의무가 있다. 이거 보시고요. 그 예외적으로 적용 의무가 없는 거, 자, 그 녹지지역 안에 공장, 그리고 축사, 가설 건축물, 물류시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해서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앞에 녹공축, 그 다음에 가물, 관농자 해서 녹공축가물, 관농자 해서 그냥 의미 없는데요. 외우세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죠. 이거 우리 교재 3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하시고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도로는 기본적으로 소요폭이 얼마죠?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도로는 기본적으로 소요폭이 4m를 요합니다. 도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4m가 있어야 돼요. 4m가 돼야 돼요. 도로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만약에 여기 이제 대지인데 도로를 벗어나서 도로와 상관없이 땅이 존재하면 그걸 우리가 맹지라고 했습니다. 맹지, 바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지예요. 대지는 이렇게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럼 몇 미터가 인접해 있어야 되냐? 최소한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요 인접한 게 최소한 요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가 2m 이상 인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이걸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있으면 이게 대지예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최소한 요 인접 넓이가 요 부분이 2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인접한 대지 최소한 2m 이상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하나 이제 그 또 조건이 또 하나 붙어요. 만약에 이 대지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대지 모양에 따라서 대개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대지 안에. 근데 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 도로가 해당 도로가 6m 이상이어야 되고요. 6m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 연접한 부분이 4m 이상이어야 됩니다. 4m 이상. 그래서 바닥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 그냥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연접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건축물이 있는데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3번이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 옆에 이쪽에 요만큼의 이제 여기 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지가 있어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에 이제 이렇게 건축선이 존재합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에 인접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이 건축선인데 도로에 인접한 그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이 이제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선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는 도로의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높이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요만큼 이제 4.5m예요. 4.5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건축물이 어떻게 위치하느냐. 여기 빨간 선 건축선이니까 건축선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건축물이 이렇게 위치할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는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하에서는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는. 건축선이 빨간색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는 건축선을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하 시설물은.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면도고요.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바로 붙어갖고 건축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한다고요. 건축선을 지정해 주는데 요거를 이제 인면도로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이 여기 이제 건축물이에요. 파란색이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이 지하 건축물은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출입구나 창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입구를 딱 열었어요. 1층에 출입구를 열고 2층에도 이렇게 창문 같은 거를 열었는데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 열었는데 건축선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4.5m가 넘었다. 여기가 만약에 4.5m다. 이 건축물이 더 높은데 4.5m다라고 하면 4.5m는 건축선을 4.5m 이상에서는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럭 높이가 큰 차가 다니는 높이가 4.5m 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4.5m를 넘어갔을 때는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을 넘어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m 미만에서는 건축선을 지상에서는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하는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지하에서는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5m가 넘는 경우에도 건축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예요.